농사가 잘 되려면 농악을 잘하라. 예부터 내려오는 선조들의 당부다.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악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시작되는데 풍농과 무병무탈을 기원하는 제, 바로 동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새해 첫 만월, 이 달은 생산을 상징합니다. 이 첫 만월이 뜰 때 마을신을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어떤 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례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에서 자생해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농악. 고산농악은 대구광역시 문형문화재 제1호. 농악을 진두지휘하는 고산농악의 창세이자 보존회를 이끄는 황선우 단장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 고산농악의 기록자다. 대구의 관문, 수성 인터체인지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수성구 대흥동, 바로 고산농악의 전승지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고산농악이 걸어온 길을 오롯이 함께한 이 사람, 바로 황선우 단장이다. 저는 고산농악 보존회 단장 황선우입니다. 옛날 경산군 고산면인데요. 수성구 지금 현재 대흥동에서 40여 개의 성시로 이루어진 마을에서 태동하였습니다. 고려말 마을 개척기 때 농경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문헌에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농악은 일단 조직의 길성보다는 그냥 편하게 했겠죠. 그러고 1943년도에 개가 결성이 되어서 그리고 65년도에는 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문화로 이 조직이 더 강화돼 가지고 농악의 유지 전승을 위해 19세기부터 마을 주민들의 계가 조직됐던 수성구 대흥동. 현재 고산농악 보존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가 바로 이 친목회 개첩이다. 어느 마을이든 웬만한 마을에서 다 이런 이 농악이 있었고 지신 밝기 이런 것도 다 하고 했는데 그게 조사할 당시까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려왔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얼마나 열심인가, 그래서 이제 전승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심사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역민들이 해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온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곳에 이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고산농악이 1호로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발로 인해 이제는 옛 모습이 흐려졌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은 대덕산 기슭, 심천을 발원지로 한 실개천이 5개의 마을을 가로질렀다. 대흥동은 마을 앞 대덕산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개천이 5 자연마을을 꿰고 흐른다고 해서 네 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유래되었는데, 우리 대흥동 마을을 보면은 이제 마을이 옛날에 200호 이상으로 상당히 마을이 큰 동네인데 마을 산 밑에 욱각단, 대박각단, 또 아래각단, 숲골각단, 꽝지라 하는데 꽝정이라 그러죠. 꽝이 놀던 자리라고 해서 꽝지라고 이제 우리 이제 방언으로 꽝지가 됐어요. 예, 그게 5 마을의 늠름한 모습 다시 화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개의 마을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한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마을로
모내기와 김매기는 물론 물을 저장하는 볼을 만들 때도 늘 농악이 함께였다. 또한 정초에 이루어지는 동제나 지신밟기 같은 마을 제의에서도 늘 농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활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신앙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적인 두레나 농사일, 그다음에 마을의 공동 작업 이런 모든 것과 관련돼서 이 농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마을 회의도 이루어지고 그 한 부분으로서 농악도 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마을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다 스며들어져 있었다고 보는 거죠. 같이 힘을 합쳐야만 농사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생활 공동체였고 그러한 생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동제, 마을신, 그리고 그 마을신과 인간이 함께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악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을사년으로 우리가 역사를 추정해 볼 때는 보니까 서기 1965년도 제가 태어나고 한 2, 3년 있다가 그 전에 1943년도에 둘의 계를 조직했지만 또 이때 이제 마을 주민들 모두 함께 또 새로운 데 정립을 하고 일가 분들도 계시네요. 예, 선친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네. 선진이 계장어른이고 유년 시절에 요즘 뭐 겨울에 6시 되면 좀 어둑어둑하고 할 때인데 또 뭐 젊을 때 애들이 다 늦잠 자잖아요. 누워 있으면은 아이고 계장 어른 계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한재삼 어르신, 구명철 어르신 뭐 많은 분들이 이래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정월달에 할 그런 이야기 할 그런 일들을 뭐 누가 장에 누가 가자 언제 뭘 하자 이런 논의를 하는 걸 제가 많이 이제 듣고 덜 일을 하시다가도 밭에 일하시다가도 동네에 무슨 농악에 대한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막 열일을 제치는 연장 놓고 막 쫓아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늘상 가시더라고요. 야, 너가 아버지 정말로 그 농악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장이만 씨가 이제 장이만. 이분이 그 우리 농악의 전설적인 사람 전국 민속 예술제에 네. 이분이 세를 쳐가지고 우리가 제일 큰 상 받았죠. 네. 고산농악 초기 상쇄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으나 장이만이 상쇄를 맡았던 시기부터 고산농악은 각종 대회에 참가해 수상하기 시작했다. 고산농악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또 한 사람, 바로 구명출이다. 정말 이 농악을 위해서 이 본인의 일정을 엄청 바치신 분이거든요. 그 마당에 자기 그 사랑채를 다 내주고 바깥채에 그 큰 독에 김치 담아 놓으면은 어른들 삼동네들 겨울 내도록 다 퍼먹고 일것 내것 구분하지 않고 예.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고산농악은 그 전승 기반이 견고하다는 데서 우수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라는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높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산농악은 이 상세계보가 지역민 중심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특히 고산농악은 장이만, 정창화, 황선우로 이어지는 지역민 중심의 계보가 뚜렷하다는 것이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산농악에 입문한 황선우 단장은 2019년 고산농악의 전승교육사가 된 이후 당제와 판굿을 이끄는 상쇄로 지금까지 고산농악 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또 아버지가 그때는 둘의 계장으로 82년도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촌 형님께서 회장을 하셨는데 제가 나이가 한 40쯤 됐었는데 야들아 너가 안 하면은 이 소중한 문화 어떻게 살아남겠노? 막 항상 만나면은
농학 안 오느냐고. 그래가지고 동네 마을에 형님들 동생들 16명이 농학에 입문했어요. 했는데 다 그만두시고 혼자 남았어요. 우리는 평소에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배우지도 않았고, 물론 함께 하면서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선대에 새치던 사람의 어떤 소리를 그대로 제가 연습도 하고 공부하고 우리 소리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가락보도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오늘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 종목의 기예능 보유자와 전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매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단체들이 자기들이 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축제하는 마당인데요. 또 이 문화재 단체는 하는 것을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락과 모습이 그대로 잘 기록화돼 가지고 우리 후대에도 이런 문화는 고산농악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1년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1호라는 숫자의 무게만큼 무대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흰 옷에 적, 광, 녹색, 삼색띠는 다른 농악의 복색과 비슷한데 멀리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것. 거대한 크기의 고깔이 시선을 빼앗는다. 하는 농악이 있지만 이 꽃갈만큼은 고산농악이 제일 크대요. 용감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 그 또한 일제 강점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저 무섭다, 크다 뭔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꽃갈이 컸고. 종이를 접어 고깔 모양을 만들고 꽃질을 묶고 자른 다음 꽃 모양으로 예쁘게 펴고 꽃질을 붙이고 말리기까지 고산농악 보존회원들의 긴 정성과 기다림 끝에 고깔이 탄생된다. 고산농악의 특징인 고깔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거대한 고깔로 몸집을 부풀리는 것처럼 고산농악의 연행 속에는 휘몰아치는 역사 속에서 마을을 지키려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지금도 농악에는 각 농악도 보면 이 군사적인 진법이 많아요. 고려말 같으면 630년 전에 600년 전에부터 이 문화가 성장했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외침도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언가 크고 또 우리가 기가 많은데요. 기 자체가 연기, 점령하고 진시 구축해가 하는 그런 문화가 함께 지금도 이 농악이 같이 해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드디어 고산농악 보존회의 리허설이 시작됐다. 특이하게도 고산농악의 첫 시작은 꽹가리. 농악의 리더인 상쇠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나발이다. 여타 농악과는 다른 고산 농악만의 특징, 바로 띵각이다. 띵각 또는 이 오동나무를 파서 대나무를 불로 찢어가지고 꽂아가지고 부는데 큰 황소 울음 소리를 내고 용맹성, 용감한 그런 모습, 그런 이 소리를 애로부터 고산농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다. 띵각은 경상도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군용 악기로 사용하다가 그 기능이 이제 소멸되면서 현재는 농악 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역대가 지공이 없다 보니까 단음으로 되고 시구에 입술을 대 가지고 음의 강약 내지는 고음 저음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는 황소의 울음 소리처럼 굉장히 웅장하죠.
또한 다른 농악과 달리 독특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선보이는 이들. 고산 농악만이 지닌 또 다른 특징, 잡색이다. 고산농악 연희자를 보면 상쇠와 종쇠, 진과 북이 악기 편성에서 중요시되며 장구는 쇠와 함께 섬세한 가락을 연주한다. 소고를 담당하는 상무꾼은 농악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이 외에도 농기수와 잡새까지 다른 농악에 비해 연희자의 수가 많다. (50명) 내외의 인원이 연주를 했을 때 고유의 멋을 낼 수 있다는 고산농악. 고산농악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가락에 있다. 고산농악이 대구시 무형문화재 1호를 받았잖아요. 그 또한 의미가 있는데 경상도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가락 자체가 빠르고 힘이 넘치는 그런 쇠 가락, 농악 가락으로서 농경사의 가락은 옛날에 뭐 음악적인 악보가 없었잖아요. 그냥 뭐 우리 힘찬 가락, 다그다그 막 아주 힘차게 막 이제 쇠를 쳐박는다 하거든요. 아주 강렬하게 치고 또 이 희모리 가락도 그 희모리 가락 자체가 오장작경이라 그러거든요. 오장작경이 왜 오장작경이냐면은 와장창 부서진다고 막 다그다그다그다그다그다그당다그다그당당당다그당당 막 이 자잘한 가락이 안 들어가고 엄청 힘차게. 이렇게 고산농악은 지역민들의 힘으로 상토색 짙은 농악의 형태를 오롯이 전승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속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민속예술제. 무려 31개 단체에서 1,300여 명의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민속예술을 선보이고 또 겨루는 풍성하고 흥겨운 문화축제 한마당이다. 사실 한국민속예술제는 친목계의 형태였던 고산농악이 보존회를 결성할 수 있었던 큰 계기였다. 오늘은 그 전국 민속예술제가 65회인데요. 저희들은 23회 때 전국 그때만 해도 이제 전국 대회라고 열렸습니다. 23회 때 아주 그 도소의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그 상금을 타서 이제 우리 농악이 기초에 일단 발판이 됐고, 그리고 이제 41회 또 전국 그 민속예술제에도 도소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원래 우승기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한 3년 연속으로 우승해야지만이 그 우승기를 탈환하는데, 저희들은 그 우승기가 3개나 보유하고 있고. 오늘은 상을 받기보다는 고산농악의 흥겨운 가락을 제대로 즐기자는 마음 때문인지 보존회원들의 모습에도 긴장은 찾아볼 수 없다. 전국 경연대회입니다.
자, 그 전국 경연 대회라 하는 거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모두 모여서 그 문화재를 보유하기 위해서 또 막 갖고 있는 모든 또 가지고 기량을 발휘해서 서로 화목하고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뭐든지 또 모든 흥은 이 농악에서 지금 시작되거든요. 경진 대회 할 때는 정말로 우수한 농악이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농악이고, 지금 현재 민속예술제는 이 문화적인 가치는 경연보다는 각처에 있는 그 문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를 보여주고 서로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대회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 우리 고산농악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1호가 된 지가 참 오래됐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문화고 단체이고 해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옛날 참여에 의의가 있지만 완벽한 공연을 위한 연습만큼은 허투루 할 수 없다. 부산 상무 화이팅! 우리 시무가 제일 멋지다. 저래 해야 된다. 밖에서 나와가지고 내 자리를 확실히 지켜야 되고. 포수를 했노? 포수 송마 주고 나오겠노? 어디에? 고산 농악의 12마당 중에서 이열놀이, 오동놀이, 닭쫓기는 어느 여타의 농악에도 볼 수 없는 우리 농악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소중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열놀이를 보게 되면은 이 청기와 홍기, 음과 양의 어떤 조화, 서로 음물려가 돌아가고 또 다시 풀어가지고 화합하는 음과 양의 조화를 볼 수 있는 진짜 만물생성의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모제비 전원이 원 안쪽으로 들어오며 작은 원진을 만든다. 원을 돌면서 닭을 쫓는 고산농악의 대표적인 놀이, 닭쫓기 놀이다. 닭쫓기 놀이는 고산농악의 참 백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화로운 마을에 두 개의 원진에서 색시, 대감, 시모님을 상무꾼들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바깥 원진에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모습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원진 밖에서는 포수가 가상의 이제 살쾡이가 되고 원진 안에서는 색시가 닭이 됩니다. 포수가 그 닭을 잡으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막 침투하는 그런 모습에서 대감이 알아채고 포수를 큰 담뱃대로 막 후리 갈기쳐요. 그러면 포수가 막 나동거려지고 아주 그런 해악적인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우리 농악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그런 문화가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대단한 놀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산농악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이 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농악에만 있는 독특한 놀이마당 한 가지는 그 옛날 대흥동의 5마을을 상징하는 바로 오동놀이다. 그리고 오동놀이는 우리 마을이 큰 동네인데 욱각단, 대박각단, 아래각단, 숲골각단, 꽁정, 꽁이 노는 자리인데 이런 마을의 각 마을의 어떤 기량을 발산하고 이 마을의 이 힘을 발산하고 또 다시 화합하는 그런 농악으로 저는 마당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국 민속예술제 현장. 마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민속예술의 향연 속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고산농악의 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다. 고산농악 보존회의 연습실.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회원들이 빠짐없이 모여 연습을 하는 날이다. 고산농악 보존회의 또 다른 자랑거리 하나는 다른 농악단체에 비해 회원들이 아주 많다는 점. 올 한 해 공연 출석부만 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예, 뭐 여타의 단체보다는 참여 인원수도 많습니다. 76명이 지금 있는데 연령대가 최근에 이제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한 5, 6명 입문하다 보니까 뚝 떨어졌는데 그래 지금 평균 나이가 62세가 돼 있어요. 근데 어린이들 들어오기 전에는 평균 나이가 66세. 이 고산농악은 진짜 제 마음의 그 어떤 뭐랄까 곡식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2번을 했어요. 이 우리 고산농악은 사실 타율이 아니고 자율이거든요. 행사에 한두 번 빠졌을까? 3년 동안. 근데 연습은 제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는 것들, 일주일에 7일인데 5일을 특히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로 20년 차. 고산농악의 좋은 점은 뭘까요? 제가 허리가 약간 안 좋았는데 이 농악을 하고 이 오금절익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고 허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허리 병이 나와버렸어요. 다 여기 오면 흥이 나고 재미도 있고 부대 관계도 좋고 먹거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여튼 여기 오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회원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한 1년 반 조금 덜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 단원들이 굉장히 가족적이면서 또 신입생을 잘 챙겨주시고 또 여기에 또 적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기 농악 단원으로서 녹아들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낯설지 않고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저희 고산농악에는 있습니다. 보존회 연습실에 고산농악의 힘찬 가락이 울려 퍼진다. 상설 공연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구 스타디움 서평광장에서 하는 전통문화 체험 공연이 있습니다. 연간 8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성못에서 무형문화재랑 놀자 상설 공연.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연은 10월 달에 그 무형문화재 제전 해마다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저희 가락은요 경상도 가락이라서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새가락이 굉장히 빠르고 힘찬 가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명이 많이 들은 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징을 들고 40분 공연을 할 때도 그 새가락만 들으면 징무게를 못 느낄 정도로 가락에 매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수성못에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공연을 해요. 시작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몰려와요.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시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그 문화재 속에서 1등 받았다는 거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문화와 역사, 가치,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시절에는 동네마다 여러 단체가 있었지만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고산농악의 특징은 다양한 모습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3당 당제를 지냅니다. 상당, 중당, 하당 지내면서 또 열나한 날 돼지 5마리를 잡고 우리가 자시 넘어가 당제를 모시는데 이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나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고산농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고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흥동의 당제는 당의 구성상 상당, 중당, 하당을 온전히 보존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그 상중하당의 보존은 지역민이 신심의 높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당제와 지신밟기는 대흥동 주민들의 삶이었다. 흥동 내안동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데요. 한번 제가 단합이 얼마큼 잘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예. 자, 그럼 가보시죠. 아이고, 들썩들썩 매년 정월이면 내한 마을은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바뀝니다. 저게 지신밟기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신밟기는요, 정월 초부터 보름 동안 농악대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불러주는 우리 고유의 풍속인데요. 특히 내한 마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그 풍속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주변 환경이 개발되다 보니까 스타디움 들어오고 당나무가 소실되고 길이 나고 하당 그 큰 마을의 수고신인데 그게 없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그만 동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위해서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 이래가 달집 태우기 문화를 한 20년간 했습니다. 그 달집 태우기 하면서 기원제를 당나무에 안 가지만 그 기원제는 같은 어떤 모습으로 항상 지내왔습니다. 그래 그 또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못하게 돼가지고 자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로부터 하던 이 동제 이거를 복원하고 하겠다. 이 복원하는 건 어렵지 않고 우리가 다 눈여겨봐왔고 마을 어른들도 계시니까 바로 하면 된다. 그래서 당나무 옛날 중당나무를 하당나무로 쓰고 동제를 이제 2019년도부터 동제를 지내게 되었어요. (2000년대) 초 개발로 인해 하당의 당목이 없어지자 고산농악보존회는 대밭각단에 있던 옛 중당을 하당으로 사용하고 옛 상당과 중당 사이 새로운 중당을 마련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바로 이곳에서 풍농과 안택, 가축의 무사를 기원하며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천황 내림굿을 지냈다. 고산농악의 동제는 3당이 다 나무가 아니고 상당은 샘이에요, 샘. 그 성지골 안에 그 우리가 옛날에 그 마을에 물을 받아 먹고 한 샘인데 철룡샘이죠. 철룡샘에 그거를 두고 상당제를 지내죠. 상당제에서 이제 천황굿을 받아가지고 재관을 점지하고 중당, 하당은 열나한 날 그 잡은 돼지를 가지고 하당제를
자시 넘어가 하당제 새벽에 지내는 거죠. 다 지내고 나면은 한 새벽 3시가 된답니다. 지금은 이 사회가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문화로 좀 변화해가지고 자, 일단 고개 숙이고 정신을 주셔서 유세차 갑진 정원 황내유 당향. 자, 여기 와 있어.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이곳 중당나무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들었다. 내년 정월대보름에 동제를 지내려면 중당도 그렇고 하당도 그렇고 손이 가야 할 곳이 많다. 이 나무가 엄청 큰 고목인데 이 스타디움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한 10수년간 대나무라든지 잡목이 덮어버려가 나무가 고사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작은 나무가 그래 지금 이게 크고 있거든요. 그래가 올 정월 보름 즈음에서 대나무를 좀 정리해버리고 또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목표는 단원들이 길놀이를 하고 제를 지낼 때 다치지 않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 당제에 건강이 되는 게 하당, 중당하고 하당이 부지 정리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협동심이거든요. 당나무에 낙엽이 아직 덜 떨어졌어. 예전 같으면 벌써 다 떨어지고 없는데 뭐 기온차가 원체 뭐 따뜻하니까. 세월을 품은 이 나무는 그 옛날 대흥동 동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 옛날 질그릇 솥을 걸어 밥을 짓고 참기름에 튀긴 미역과 제주로 지내던 성당제를 말이다. 이게 스타디움 위에 그 체육진흥센터하고 개발돼 버려 가지고 또 길이 막히다 보니까 사람이 오솔길이 없으면은 이제 다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우리가 한 2, 3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샘은 열에 있는데 사람이 안 움직이면은 또 잡목 올라오고 또 막 산이 막 무너져 가지고 막 덮어버렸어요. 그래가 그거를 우리가 복원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간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중당 청소를 마치고 그 옛날 대밭각단 자리에 있는 하당으로 향하는 길. 농사를 지으며 이곳에 무리지어 살던 수많은 주민들의 옛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 신대감, 뭐 오늘 힘이 없노? 오늘 내가 어? 풀풀 뛰라. 박영, 여기가 이 길 밑에가 전부 다 이 계곡이다, 계곡. 지금 저 심척골에서 이 밑에는 지금 덮어놨어. 야, 그러면 관로로 덮어놔. 이거 도로 만들 때 빼피를 걔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서서를. 그거는 이제 다 산을 깎고 왔지. 야,
저 골에서 다 묻어나는 거야 지금. 대만강들이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없어져 버렸네. 저 옆에 전부 저 우리 포도밭이었다. 다음에 오신다고 해서 올 초 정월대보름에 하당제를 지냈던 이곳. 추운 날씨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 이 당제가 고산농악의 탄생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농악이라 하면은 마당에서 풍을 치고 마당 놀이만 하는 걸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당제를 지내고 지신 밟기를 하고 또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이런 문화가 다 함께 했을 때 농악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역사적인 전통 문화가 시대의 변해서 자꾸 사라지는데, 우리 고산농악 보존에는 잘 전승 보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사장, 팔자, 각, 시위, 팔자, 좌우기타는 각각 맡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지타는 숫자는 수를 조금만 따르십시오. 마지타는 숫자를 받아서 예상 위에 올렸다. 개발로 인해 더 이상 동제를 지낼 수 없을 때 대흥동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듯해서 마음이 무거웠다는 황선우 단장.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보존회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동제를 복원하고 나니 지나온 그 시간들이 꿈결 같기도 하고, 앞으로 보존회를 통해 하고픈 일들이 많아 가슴 설레기도 한다. 위원장님. 에이, 때문에 됐어요. 흥복술인데. 저 정도는 뭐 해야 되지? 자, 대감. 아이고 시원해 그만해. 순서가 있죠. 그런데 하당 한켠에서 볏짚을 열심히 정리하는 사람들. 이 볏짚의 용도가 뭔고 하니 바로 정월대보름에 쓸 금줄을 만드는 재료다. 이런 부분이 좀 지저분하거든. 그래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는 단계지. 이게 보면 어찌 보면 그 우리 촌말로 트시래기 가나? 맞습니까? 이게 새끼 고기 작업 중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야만이 진짜 깔끔하고 일정하게 나오는 거니까. 중당의 하당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 콧노래가 절로 난다. 이제 말씀 들어보소. 마술을 잡사. 이를 잡사. 하당에서 모은 집더미들이 보존회 사무실로 옮겨졌다. 우리가 이제 이 새끼는 우리가 중당 하당에 당나무에 이제 금줄을 치고, 그리고 초 8의 날 그 당신제 구슬을 해가지고 그 재환댁을 간택 받습니다. 그때 재환댁이 선정이 되면은
그 제관댁 문에 이 금줄을 치기 위해서 새끼를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당나무에 막 둘둘 감았는데 지금은 그래 감지 않고 한 막 세 바퀴에서 한 7바퀴 적당하게 감습니다. 당제에 쓰이는 금줄로 사용할 새끼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새끼 꼬기와는 그 방법이 다르다. 새끼를 꼬는데 이 왼새끼 꼬아야 돼요. 유래가 그렇더라고. 왼새끼 꼬는 사람은 내같이 전문가에서 이렇게 꼬는 사람 없어요. 왼새끼 꼬아야 돼요. 평소와는 다른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새끼를 꼬면 거기에 신성한 힘이 깃들어 악귀를 쫓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양한 농권이 많잖아요. 응? 그때는 농권 없이 이 지퍼를 가지고 모든 그 농사일을 다 하잖아. 나무도 묶어야 되고 뭐 집단도 묶어야 되고 모든 걸 묶어야 되니까 또 이영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새끼를 겨울 내도록 농한기에는 까놓는 거죠. 어디 뭐 미나리 묶나? 하루 종일 중당 하당 청소에 이제는 새끼까지 꼬아야 하니 힘이 들 만도 한데 평소 농악과 함께해서 그럴까?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농악은 이제 막 하다 보면 신명이 나서 막 저절로 그만 했으면 하는데도 막 더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할 때도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한다면은 그게 힘들 텐데 기쁜 마음으로 이게 내 일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한 일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희생정신, 협동정신 이런 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할 때 기분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만 하면 힘드니까 농악이 들어가는 거죠. 농악으로 막 한 번씩 울리고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신명나서 그 신이 와서 도와주는 듯이 신도 같이 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지니니까 농악을 잘해야 신명 잘 나야 일도 잘한다. 짚을 모으고 손질해서 새끼를 꼬는 일까지 바쁜 세상 번거로운 일이지만 동제를 위한 준비인 만큼 마음이 뿌듯하다.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 대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대구 간송미술관. 좋은 기운은 안으로, 나쁜 기운은 밖으로 보내기 위해 고산농악보존회의 지신밟기가 시작된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주민들과 함께한 지신밟기 역시 흥겨운다. 서름서이 군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술을 잡소. 이르라 톱질이야 땡기라 톱질이야. 서렁서렁 톱질이야 흐르릉흐르릉 톱질이야. 아래통은 베어다가 나라님 전시주하고 어성나무는 팔자주와 이집 성주가 되었나. 이 집을 지었으면 자자오로 지었나. 자자오로 지었으면 장자문을 달았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축원덕담을 해주는 지신밟기. 내년에도 고산농악보존회의 이 축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지금 이 사회도 그렇고 고령화 시대고 또 저희들 농악이 농악의 인적 자원들도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들 문화재 단체만이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을 열고 많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전송관을 건립해서 우리가 커가는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또 미래에는 우리 고산농악이 지역에만 안주할 게 아니고 국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국가문화재까지도 꿈을 꾸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로 한 발돋움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간절합니다. 농악은 아시다시피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농악이 세계인과 함께 흥도 나누고 또 농악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정신, 이것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런 점에서 도심지에서 아주 견고한 전승 기반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고산농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흥겹고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는 고산농악이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K컬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